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자영업자, 주식 초보, 전업주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통하는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 공부해 볼 종목들을 제가 미리 뽑아 왔는데요. 오늘은 실적주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주 매매법이 좋은 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단기 투자와 수익 매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죠. 우리가 실적 용어로 흑자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적자를 보다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예상치보다 더 잘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90점 정도 받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개해 보니까 90점이 아니라 95점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기대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다 보면 하반기 실적 모멘텀 유효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1번일 때는 우리가 어떤 매매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흑자 전환이라고 치시면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심택이라는 종목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 전환일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만 접근한다.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기 전에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가 항상 중요하죠. 왜 높은 구간에 있을 때는 매매하면 안 되는지, 왜 바닥 구간에 있을 때만 매매해야 되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혹은 딱 기대치만큼 실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상태라면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선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패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나와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 전환일 때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바닥 구간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동안 학교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아오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80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아,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80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90점, 100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지금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일 때는 딱 하나,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흑자 전환에 따르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바닥 구간이 아니라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에 딱 맞는 실적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고가권에서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심택이라는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턴어라운드 재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58,3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여기서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학생의 시험 점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학생은 공부를 잘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70점, 80점, 90점까지 받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오면서 70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5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70점까지 올라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다시 점수를 잘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눌린 구간이 형성되고 나서 이 주봉상 120선을 돌파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우리가 차트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120선을 터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상 120선이 이 선을 의미하는데 지금 장대양봉이 이 선을 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추세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선을 돌파할 때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일 때는 고가권에서 공략하면 안 되고 바닥 구간일 때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90점 받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이 아니라 95점, 100점을 받아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아까 흑자 전환일 때와는 다르게 주가가 바닥 구간일 때 공략하면 안 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지 유사한 패턴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이평선 수렴 구간 반등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의 장대양봉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로 인해서 장대양봉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앞에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왜 고가권일 때만 공략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일파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방송을 보다가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지금 네카오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해서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4만원 구간부터 7만원 구간까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한 상황이고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하고 15만원, 2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예상과 다르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 5만원 부근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싸게 담으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지만 5만 5천원 위에서 담으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만 5천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카카오가 주변에서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왜 주가가 빠질까 수없이 의심하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장대양봉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이미 한번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오를 때마다 일단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온전히 100% 가져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서 매수할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분들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할 수밖에 없고 이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올라가거나 혹은 횡보 기간을 거치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카카오 차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카카오 차트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재료로 인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파마 리서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쭉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수한 개인 투자자와 카카오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 자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45만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 혹은 60만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 혹은 30만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파마리서치는 쭉 우상향한다. 이거는 미국 주식과 비슷하다.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실적이 지금 잘 나왔으니까 나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보유자들은 물량을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기존 물량이 묶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쭉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매물대가 있는 상황보다 지금 파마리서치처럼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상태에서 주가가 높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추세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선을 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 라인이 여기고요. 그 다음 저점 라인이 여기입니다. 이 선을 연결해주면 단기 추세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추세의 지지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이 구간에서 잔파동을 먹으려면 이건 단타 매매가 되고요. 추세 저항 라인 돌파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이건 단타 매매가 아니라 스윙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6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인데 보시면 아까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고가권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수익 볼 확률이 적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타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세의 지지 라인을 설정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추세의 저점 라인을 연결해주면 여기가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갔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21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는데 이 라인에서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반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21선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락 추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21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어닝 서프라이즈, 파마리서치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앞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효성중공업은 월봉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일부 구독자님들께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부담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때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30만원 찍고 나서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자면 34만 5천원, 45만 4,500원 주가가 쭉 올라가서 67만 8천원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봉상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월봉상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컨트롤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붙는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때 보시면 월봉상 매물대를 소화한 구간인데 66만 5천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보시면 91만원까지 가고 135만 6천원까지 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월봉상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 추세 라인을 설정하고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지만 확률상으로 보자면 월봉상 매물대를 소화한 효성중공업과 파마리서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GSPNL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116억이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24%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업황의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GSP&L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GSP&L이 왜 관련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GSP&L은 호텔 및 엔터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국내에서 5성급 호텔 3곳과 비즈니스 호텔 6곳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묵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GSP&L은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인 구조죠. 이런 것을 테마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타점 잡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61선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파동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는 중요한 구간만 우리가 파악하고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이 어디죠?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보시면 단기 추세가 형성된 구간입니다. 5일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평선 수렴 구간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라인은 중장기 추세 지지 라인입니다. 이전에도 차트 보시면 61선 딛고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가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고 1000만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200 그리고 전고점 돌파한 구간에서 200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200 여기 200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왜 오르는지 우리가 그 상승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차트적으로 정확한 패턴을 적용해서 합리적인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직장인 자영업자 주식 초보 전업주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